이곳은 푸른 수목원이 있는 곳 옆에 천왕산이 있고, 그리고 항동 철길이 만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천왕산, 그리고 이쪽이 이제 천왕산이고요. 이쪽이 계웅산이라고 했던가요? 이쪽에 성공회대 뒷산 쪽하고 이어지고요. 항동철길이 이제 궤도를 드러낸 모습입니다. 1년이 넘게 주민들이 이 산을 삥 둘러서 저쪽에서 이쪽 철길 쪽을 이동하지 못하고요. 이쪽 산을 이렇게 올라서 넘던가, 아니면 또 이쪽 편 천왕산 산책로로, 천왕산 등산로 길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쪽 우회 통로를 이용하면서, 그러면서 주민들이 1년 넘게 이곳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속에는 이제 수백 개의 무수히 많은 그런 그 쇠파이프를 땅에다가 심었죠. 이른바 그 소일 레일링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쇠붙이로 만든 그런 네일이 손톱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안에 뿌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많이 박았어요. 뭐 백두대간이나 이런 곳에 뭐 일제시대 때 일부러 우리 민족의 정기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곳곳에 철심을 박아놓은 것들이 곳곳에 발견되곤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근데 이 산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수백 개의 철심을 여기다 박은 거예요. 소일 레일링을 하는 것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경사도가 높은 곳에서 소일링을 해서 이 땅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옆에 잡아주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요. 되게 특이한 것이, 이제 다른 옹벽 공사를 하면서 보조 역할로 옹벽이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소일 레일링 공법인데, 옹벽을 붙잡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 녹생토 공법을 사용했는데, 녹생토 흙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소일 레일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무수히 많은 그런 쇠파이프들 속에다가 심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쇠파이프하고 그 주변에 그 흙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이런 철망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땅에다가 그런 거물못을 받고, 땅속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거물못을 받고, 그 거물못에 이 철망을 이렇게 얹은 거죠. 철망을 얹어가지고 이제 이 흙이 쏟아져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일 레일링이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땅 속으로 집어넣으면 그 땅 속에 그 파이프가 잘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시멘트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복합물을 섞어가지고 속안에서 시멘트 뿌리, 인위적인 시멘트 뿌리를 쫙 이렇게 잔뿌리들, 시멘트의 잔뿌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정확히 말하면 뭐 시멘트, 본드 이런 거의 잔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 속에는 화학적으로 오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공법이 소일 레일링 공법이에요. 그냥 뭐 순수한 시멘트만 써도 시멘트 독이 엄청 심한데, 시멘트에는 뭐 수백 가지의 그런 그 인위적인 복합물들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산업 폐기물을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내니까 그것 자체가 오염 물질인데, 그 속 안에 있는 그 시멘트가 잘 굳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본드들은 다 해롭죠. 그러니까 뭐 붕어 불에로다가 물고기 불에로 만든 악교를 쓰는 게 아닌 이상 화학적인 물질로 만들어낸 모든 본드들은 다 위험합니다. 다 발암물질이죠. 발암물질입니다. 성분 화학 검사하면 발암물질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물질을 이 속에다가, 이 땅 속에다가 파이프를 꽂고, 그 파이프에서 뿜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잔뿌리가, 시멘트 본드가 화학적으로 다 합쳐진 그런 그 유독 성분이 땅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도록 해 놓은 장치인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철망하고 했는데,
이거 쏟아져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장치이지만 식물들한테는 이제 되게 치명적인 거죠. 이 위에 이제 녹생토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풀씨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생토 공법이 가장 자연 친화적인 공법이어서 그래서 뭐 비교적 그런 양호한 공법을 선택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을 이렇게 땅을 망쳐 놓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곳에 포크레인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표층토 가장 땅이 비옥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층토를 다 망가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비가 한번 지나가면은 이 땅에서부터 한 30cm, 50cm 이 사이에 되게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해서 썩은 그런 부엽토들이라든가 이런 유기질이 풍부한 그런 이 땅거죽에 있는 좋은 흙들을 그걸 갖다가 다 이 포크레인이 다 뭉개버리는 거죠.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원래는 그냥 이렇게 산을 깎아놨어도 포크레인이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러면 표층토에 유기질이 풍부한 그런 좋은 흙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잡초는 그냥 절로 자라고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산을 깎고 나서 뭐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카시아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고사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빨리 안착하고요. 여기 꼭 녹생토를 뿌려서가 아니어도 이곳에 이미 많은 잡초들이 안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초 위에다가 녹생토를 또 뿌렸어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철망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장에 이게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굵은 나무들, 큰 나무들, 이런 큰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한편에는 방해가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파이프 받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파이프가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 파이프 끝에다가 깃발을 달아놓고 그 포인트로 표시해 놨다가 나무를 식재할 때 그 나무 뿌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좀 그런 좀 지도를, 이 소일 렐링 지도를 만들건, 아니면은 이 철망 이거 씌우기 전에 나무를 식재해라.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서는 이대로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 위에 어떻게 이 망들을 뚫고 뿌리가 자라나야 되니까 아무래도 나무들이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산이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은요, 이 옆에 측면에 아직 자르지 않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 바로 이 측면에 붙어 있는 이런 나무들, 이 나무들이 이 나무의 키 높이만큼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탈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토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기 공사했었던 관계자들이 방치하고 지냈었죠. 1년 동안 이것을 방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산이 흘러내릴 조짐이 하나 없었어요. 뭐 소나기 내리고 장마 지고 했었던 그런 때를 1년 동안 임상으로 보여준 거죠. 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무도한 행동을 한 인간들한테 천왕산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뭐 자신들이 잘못한 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망쳐놨던 것을 천왕산이 굳건히 살아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거 공사 잘한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산은 스스로 자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나무를 키워내고,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남은 이 나무, 측면에 살아남은 나무가 이 온 비탈을 온몸으로 버텨줍니다. 줄다리기 할 때 딱 보면요, 중간에 누군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요 2배, 3배의 힘을 다해서 줄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런 팀은 결국엔 이기잖아요. 바로 이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안간힘을 쓰고 이 비탈길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한 줄 모르고. 그리고 이 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많은 그런 산에 공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수로를 너무 과도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수로를 과도하게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이쪽에 배수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 예전에는 한편에 이제 저쪽 그 건너편 쪽 측면 같은 경우에는요, 그대로 좀 조금 흘러내려서 일부는 자갈길을 통해서 이 지면으로 흡수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하수구로 흘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발상은요, 이건 되게 이상한 생각이에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거의 80%는요 하수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 속으로, 이 땅 속으로,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가뭄을 맞이했을 때 그 가뭄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가뭄을 견뎌내기 위해서 물은, 산에는 배수로를 이렇게 많이 만들면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이 천왕산 쪽으로 올라가는 상단부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천왕산 곳곳에 이렇게 배수로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배수로들이 이제 대부분 뭐 그렇게까지 깊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이 깊게 만듭니다. 저쪽 건너편에는 조금 더 깊게 만들고 했는데요. 배수로가 깊으면은 뭐 이제 다람쥐나 이런 것들은 여기 건너가기가 이제 대단히 어렵죠. 배수로를 또 완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설치류들, 다람쥐, 청설모 같은 설치류들, 이런 애들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기가 참 힘들어요. 뭐 개구리나 뭐 이런 애들도 좀 올라오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생태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분들이 뭐 그런 개구리라든가 이런 작은 동물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발판 계단을 놓아주기도 하고요. 이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조그만 다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겠죠. 두 가지 측면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산이 점점 가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산이 점점 가물어지고 있어서 이 산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분을 함유하지 못하고 있는 산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 겨울에 계속 내내 봤잖아요. 어떤 거 봤습니까? 산이 너무 가물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불 나는 거잖아요. 산불이 날 수는 있는데요, 산이 촉촉해야 되는데 산이 너무 가무니까 그냥 실없이 다 타들어가 버리는 거죠. 곳곳에 장작이니까 다 타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에는 배수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산에 배수로를 만들면 산속에 수분을 함유해야 되는데 산속에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처럼 막 그 어마어마한 비들이 막 내리고 했으면 모르는데, 요즘에 가물어가지고요, 산에 이런 식의 배수로는 절대 만들면 안 돼요. 배수로 정말 만들고 싶으면 조금 더 이제 부드럽고 완만한 그런 곡선을 그리면서 일부는 배수로로 나가고요, 일부는 배수로를 타고 넘어서, 그래서 흙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반반씩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배수로들을 구상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완만한 배수로야지 물도 타고 넘지만 이 곳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곳을 넘나들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이제 풀들이 나고, 이제 일단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 먼저 뿌리를 또 내릴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조림했던 그런 산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인위적으로 소나무 많이 식재해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산은 이미 많은 활렵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뭔가 불안할 것 같이 보이는 나무들도 서로 기대고 잘 자라고 있던 그런 산이고요. 좀 전에 소리 들었던 것처럼 조금 이곳이 이제 생태통로라고 하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사람들 이쪽으로 주택가 내려가고 있고요 한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요건 우리가 조금 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먼지털이개입니다. 이제 소음을 크게 발생하죠. 상당히
높은 압력을 가지고 소리 나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바로 이곳이 이제 생태 통로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냥 뭐 등산로가 있는 곳에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주택가가 있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아래쪽에다가 만들면 민원이 생길까봐 이쪽 위쪽에다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생태통로 옆에, 생태통로 바로 옆에 이쪽이 이제 생태통로, 동물이 이쪽이 이제 도로 쪽이고요. 동물들은 이쪽 울타리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세요 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해놨는데요. 중요한 건 저쪽 편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철길도 막혀 있지만 저렇게 시끄러운 소음이 울리게 되면 그러면 동물들이 이제 허걱하고 놀래겠죠. 예, 뭐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 진공으로다가 쫙 해서 뿜뿜하는 저 소리를 바람을 송풍해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동물들이 저곳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이제 천왕산 생태 터널의 상부입니다. 여기 이제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 천왕산 터널은 뭐 생태 터널이 아니라 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태 터널이 아니라 인간의 요식행위, 우리도 이제 생명을 존중해라는 그런 일종의 쇼로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가급적이면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주택가 내려가는 쪽 하단부에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소음 문제는 그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옆에 이제 펜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해서 이제 좀 소리가 덜 들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야겠죠. 흙먼지 떨이게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터는 그런 솔 방식으로 해서 한쪽에 이렇게 물 이렇게 받아놓고 그 속으로 먼지 덜 나게 하는 그런 방법들, 조금 더 친환경적인 것들을 구상해야 합니다. 적어도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동물의 생명도 존중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이 문제 그 천왕산 생태 터널에서 지금 이 다리 위에서 지금 천왕산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역시 이 다리가 불과 이거 2m 정도, 뭐 한 2m 50 정도 될까요? 2m 50. 제가 이렇게 딱 누우면은 그러면 뭐 머리 하나 남을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2m 50. 그런데 딱 이곳에서 이 천왕산 생태 터널에서 이쪽 건너편으로 가는 곳이 사실 요거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로다가 이게 뭐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건너라는 그런 다리 구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옆으로 딱 보면 여기 배수로를 파놨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저쪽에서 봤었던 그런 배수로하고는 이 깊이가 훨씬 더 깊어요. 이쪽은 뭐 무릎 이상 높이 될 정도로 깊은 그런 배수로를 이제 저기 아래까지 이렇게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데 막 다람쥐들 내려가서 이동하는 거 대단히 좀 힘들겠죠. 뭐 걔네들 뭐 발톱 있으니까 괜찮아. 너네들도 그렇게 해봐. 응?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등산하는 사람들이 김자연 선수도 아니고 이런 직벽을 다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배수로를 산을 삥삥 둘러가지고 다 배수로를 만들었어요. 배수로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 산과 물을 나눠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산이 가물게 된다. 그래서 나무들이 점점 더 말라 죽을 그럴 확률이 높아지고 산불의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도심숲이 주는 그런 가치는요, 상대적으로 그 지방에 비해서 산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몇 개 없는 산이 그 무수히 많은 아파트에서 뿜어내는 그런 온갖 공해 물질들을 다 정화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에 있는 그런 생명들을 지켜주는 것들 더 열심히 잘 지켜줘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배수로가 어마어마하게 깊죠. 제 무릎 깊이, 무릎 깊이 이상 되는 그런 구간도 있고요. 이렇게 삥 둘러서 저 아래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아이고 이거 뭐 옛날에 뭐 전쟁 나고 하면은 그러면 뭐 군인들 어머 통로로는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동물들한테는 대단히 치명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건널 길이 없는 거예요. 건널 길이 없습니다. 쭉 대피 통로 쭉 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동물의 관점에서 여기 사슴이 한 마리 있으면 뭐 하겠어요. 펄쩍 뛰어넘죠. 그런데 이 산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다람쥐 설치류, 다람쥐 뭐 청설모 같은 설치류도 많은데 얘네들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 편에서 도토리를 물고 와가지고 저쪽 편으로 갔다가 씨를 퍼뜨려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배수로로 쭉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떨어졌다가 힘드니까 못 올라오는 애들은 저 배수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다리 하나가 이 천왕산 생태터널을 건너는 유일한 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왕산 생태터널을 만든 이 터널을 구상한 이 디자이너,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람쥐라면, 내가 만약에 뭐 동물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동물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인간의 관점에서 봐서 이게 좋은가? 그건 당연히 아니죠. 여기에 이렇게 깊은 배수로가 있을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땅으로 그냥 하수구로 버려지는 물이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들과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깊은 배수로를 파게 되면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말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 숲 어디 뭐 어디에 있는 숲이건 간에 그 홍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배수로를 이렇게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무들이 말라 죽고, 나무들이 말라 죽으면 홍수에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거꾸로 가면 돼요. 나무들을 살려주면 홍수에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 생태터널에 얼마나 그 무식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면 저렇게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사실 뭐 이곳은 뭐 이쪽으로 해서 동물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여기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저쪽 건너편으로 넘어가기를 망설이게 되는 거죠.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가려다가 못 가겠어. 그럼 어디로 가? 옆으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곳이 이제 옆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어요. 아까 그 다리에서 다리를 건넌 애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다리만이 약간 덩치가 큰 애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이동 통로로 보여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없는 밤에는요, 동물들도, 야생동물들도 사람 다니는 길로 다녀요. 그리고 거기 천왕산에 뭔 동물이 산다고 그래. 멧돼지가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면요, 그곳에 멧돼지도 살고 호랑이도 살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살만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사내만에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완전히 생명을 죽이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나서 생명이 사내만에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예쁘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나무인데요, 무수히 많은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자, 이제 제가 끝으로 왔어요. 너무 황당해요. 왜 이렇게 황당합니까? 자, 지금 이곳에서 지금 제가 온 길을 다시 잡아보는데요, 아까 바로 그곳에서 바로 먼지털이개가 들려오는 그 소음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생태터널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동물들이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아니 열려 있잖아.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띠녹지가 없어. 띠녹지가 왜 동물들이 드나들 수 있을 만한 곳에 이곳에 띠녹지가 없는 이렇게 개방된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 로드킬을 부추기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생태 터널에 이렇게 모순된 디자인을 한 것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이쪽에 띠녹지 다 있어요. 쭉 띠녹지가 있는데 저쪽으로도 띠녹지 있는데 여기서만 딱 끊어진 거예요. 동물들이 죽을 수 있을까 아닐까를 뭐 마치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곳은 띠녹지를 하루빨리 만들어 가지고 동물들이 이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뭐 사실 뭐 이쪽 그 진입로의 상단부나 이런 데에도 뭐 문을 만들 수 있어요. 문을 만들면 그러면 뭐 그런 문이 있죠. 이렇게 이쪽에서 올라가면서는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밀면은 다치고 저쪽에서 이쪽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을 당겨야지만 열리는 그런 구조. 한쪽으로만 열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산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려는 동물들은 그 문을 밀으면 열리는 게 아니라 닫혀 있는 상태. 그런 문을 구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을 나무 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러면 등산객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려오고 동물들은 그 문 열고 내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저쪽에 띠녹지 먼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자동차 어마어마하게 달려오는데요. 띠녹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생태 터널은 동물들한테 로드킬을 부추기는 그런 곳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조금 부끄럽잖아요. 생태 터널이 아닌 거잖아 이러면. 지금 되게 이 산의 모순이 뭐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왜 동물들이 내려올 만한 곳에 이렇게, 자 저쪽 건너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수로를 따라서 쑥 내려올 수 있는데요, 그 내려온 동물들이 지나갈 만한 그 곳에 여기 띠녹지가 끊어져 있어요. 나무들이 없어요. 무슨 펜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로로 그냥 뛰어들어 죽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띠녹지가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이쪽 천왕산 터널을 관리하는데 관리자들이 이쪽에 뭐 드나들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별도의 그런 이쪽에 이제 준비된 것 같은 그런 펜스에서 드나들기 위한 그런 문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열고 드나들고 또 이제 다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했으면 또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저 건너편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물들이 딱 내려올 만한 그 길목에 띠녹지를 만들지 않고 한 것 역시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요. 로드킬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곳이 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좀 민원을 넣어가지고 해결이 일부 될 수 있도록 좀 개선 조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왕산 생태터널과 이쪽에 이제 철도 사업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생명을 무시하고 또 인간의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해서 제가 이제 각별히 철도청하고 구로구청에 저쪽 철길에서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큰 불편이 없도록 좀 그곳에다가 보행 데크를 한쪽에 좀 만들어 주십사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 또 철도 안전법, 맨날 철도 안전법 얘기를 해요. 철도 안전법을 가장 무시하는 게 국가철도공단인데 이 철도를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망가뜨려 놓고서는
심지어 이거 공사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전 협의도 주고받은 것들도 많지 않았고, 한번 거의 대체로 일방 소통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철도공단이 그런 그 국영기업이다라고 하는 것들, 기간 산업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은요, 거의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의 그런 그 잘못된 조치들 취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묵인되는 경우들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건 분명히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 나무 산에 나무를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나무 뿌리 속에 얼마나 많은 흙이 있는지 그걸 계산을 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쓰는 용어로 토공량을 계산을 못한 거예요. 아이, 맨날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이 토공량을 계산 못한다라는 게, 근데 감리하는 사람들이나 공사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다 계산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어떻게, 아니, 감독하는 놈들도 모르고 감리하는 놈들도 모르고 공사를 진행하는 놈들도 모르는 게, 그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토공량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 크나큰 잘못이었다라고 인정했고요. 제가 이곳에 여기 보행데크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보행데크 만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철길의 한쪽을 이렇게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황토몰탈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조금 단단하면서 황토길의 느낌을 주면서 이런 곳도 있고요. 그리고 보행데크라고 해서 꼭 나무로만 만들 것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데 조금 많이 이렇게 피로도가 높은 그런 곳에는 합성 수지를 섞은 그런 보행데크가 어떻게 보면 더 친환경적일 수 있습니다. 나무데크보다. 왜냐하면 더 오랫동안 견고하게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금속으로 만든 강판 중에서도 이렇게 그 목재데크랑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는 모양을 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행데크를 만드는 것은요, 철도 안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곳에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기차, 어쩌다가 한번 운영하는 그 기차, 군용 수송 열차를 피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야자매트를 깔았다 그러면 그 야자매트에서, 야자매트가 되게 좋은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야자매트 위에서 한번 유모차 끌어봐요. 야자매트 위에서 휠체어 밀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럼 이곳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 그런 엄마와 아기가 있고, 그리고 휠체어를 밀고 가는 휠체어 장애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쩔뚝이면서 가는 노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이곳으로 가는 사이에 열차가 들어왔을 때 빨리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보행데크 있으면 좋잖아요. 이거 만들어주는 게 뭐가 어려워. 1년 동안 주민들 개고생했는데 그거를 철도안전법 얘기하면서 계속 철도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보행데크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이 산을 망쳐놓고 주민들한테 크나큰 불편을 안겨줬는데 이 정도 해달라는 거 제가 수십 번 얘기해도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면 어떡해. 주민들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보행데크 만들어주세요. 이쪽 편에서 오류역이라든가 저쪽 천왕역에서 오는 관광객들, 주민들 편리하게 저쪽 푸른 수목원 있는 쪽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데크 만들어 주십시오.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처음에 제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생태터널 만들어 달라 했는데요.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원래 생태터널을 잇는 것은 이미 철도를 깠을 때 이 산은 원래 이어졌던 산을 그래서 원래대로 복원하라는 의미에서 생태터널 제안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산 다시 까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산을 또 파헤쳐서 이 나무들이 다시 안착되었을 때 우리 또 생태터널 이제 만들어야지 라고 뒷북치면서 구청장이나 철도청에서 자신들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다시 한참 자란 나무들을 또다시 학살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동안 많은 주민들 분노 속에서 잘 참고 견뎌주셨겠지만,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디에서나 펼쳐주시고요. 자연을 지켜야 할 때 나무 한 그루 함부로 자르는 것에 꼭 민원 올려주시고요.
나무 잘라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함부로 올리지 마십시오. 나무 함부로 자르면 그럼 내 가족들 반드시 피해 입습니다. 천왕산, 아름다운 천왕산 지켜주십시오. 전국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산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행복하게 우리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힘을 합쳐서 함부로 나무 자르는 도심 가로수들 모가지 완전히 자르고 죽이는 그 만행들 보면서 그냥 무심히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 우리에게 피해가 옵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가로수가 쓰러져 죽는 일들 벌어집니다. 나무 함부로 자르지 말라고 제발 좀 민원 넣어주시고요. 나무 자르지, 간판 가린다고 나무 잘라달라고 민원 넣지 마십시오. 간판 보고서 가게 찾는 시대 지났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찾아갈 때 다 찾아갑니다. 가게 앞에 멋진 나무 한 그루 있어서 그 나무 보고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집 앞에 있는 나무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천왕산, 우리 세상에 곳곳에 어디든지 아름다운 산과 숲이 우거지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